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외교나 경제 전략을 좀 구사하고 협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석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일방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크죠. 네,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대미 수출에 한해서는. 그래요?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깊어지면은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들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관세 정책을 쓰느냐. 제일 큰 방점은 결국은 중국 견제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상당히 부딪히는 경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딴지를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렇죠. 네. K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대안이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거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 다 하잖아요. 그렇죠. EU도 하고 일본도 맞습니다. 하고. 근데 이것도 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맞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지만 네. 다 진짜로 그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맞는 거잖아요. 다 두들겨 맞죠. 다 두들겨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로를 찾아가냐고 개별 기업의 영역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안이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조선, K 배터리 대안 없잖아요. 미국으로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우리 미국도. 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레버리지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기자님들이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K조선을 레버리지로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들이 뭐 굉장히 사실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서. 근데 트럼프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미국이죠. 결국 미국민의 어떤 지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급락?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물러나느냐, 유예를 번복하느냐, 시장에 급락하거나 이러면은 다시 물러서요. 두려워하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인의 삶에, 아니면 미국인의 어떤 미국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는 거에 갖다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의 결말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신념을 가지고 관세 정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피터 나바로라든지 뭐 이런 백악관의 어떤 참모들을 등에 업고 일종의 그걸 갖다가 신념화한 거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본질은 저는 파퓰리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민들의 어떤 반발, 이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그게 대중국 관세를 140%를 낮췄다가 110%, 115%를 갖다가 깐 이유인 것도 하고요. 지금 관세 정책을 계속 유예시키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겁을만 너무 먹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다행히 리더십이 들어섰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장점은 뭐고, 우리가 미국한테 레버리지로 쓸 거는 뭐고, 이런 거 갖다가 명백히 저울질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만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너무 겁만 먹지 말고 네. 이제 잘 대응을 하자라는 이제 의미인데 결국에는 뭐 적은 내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겁내는 것도 미국 국민들의 이제 여론, 민심인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민들도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EU라든지 다른 우리 주요 수출국들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제조업들, 우리 수출 기반은 제조업이니까 영향을 받고 경제가 좀 영향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도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K 반도체, K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구조 전환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어떤 전략이나 푸시가 필요한 건지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반도체 겁니까? 부분은 두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두 메모리 부분이요? 반도체 분야 중에서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수요가.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초격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건 뭐 개별 기업 따라 SK 하이닉스가 일단
자라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빨리 그걸 팔로우 해야 되겠죠. 삼성도 좀 분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분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종의 그 시스템 반도체들이 사실은 문제다. 시스템 반도체. 예,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이제 세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사실은 하고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구조조정이요? 예. 그걸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일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지금 그 TSMC로 전부 다 가고 물량들이 사실은 삼성전자로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뭐 TSMC와 삼성과의 어떤 기술 격차도 뭐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격차보다는 사실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냐. 신뢰성.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퀄컴이라든지가 사실 삼성전자한테 그 뭐 칩을 갖다가 이 위탁 생산을 맡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삼성도 하고 있는 거니까. 약간 경쟁일 수도 있고. 네, 왠지 경쟁일 수도 모르게 사실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 방식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가령 뭐 삼성전자에서 이걸 갖다 분사를 해서 외국의 그 거대 그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TSMC는 지금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니까 주문을 못 받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어떤 바빠서. 지분들의 어떤 지분들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법인으로 만드는 방식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건 삼성전자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쪽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쪽 분야로 계속해서 적자가 너무 심한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K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지만은 네.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그 기술 격차를 갖다가 좀 유지해 나가는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전략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령 뭐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세액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미국판 IRA처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뭐 페이스북에도 썼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빨리 입법화해서 지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 산업계에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은 격차를 갖다가 점점 벌려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과의 어떤 좀 분리해서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